안녕하세요. 밤을 걷는 철학자입니다. 오늘도 사주 예시를 보여드리면서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사주 원국이 있고 이제 대운과 세운이 있잖아요. 그러면 항상 중요한 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 대운과 세운이죠. 물론 이 사주 원국이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죠. 이 사주 원국을 알 수 있는 건 그릇의 크기와 종류를 저희는 확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말이 있잖아요. 자기 분수껏 이제 살아라. 그러니까 저희는 그 분수, 이 그릇의 크기와 종류를 파악하기 위해서 사주 원국을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뿐이에요. 근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고 저렇게 하고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사주에 그냥 그릇의 크기와 종류를 확인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이제 대운과 세운을 이 분수에 맞게 이 운을 따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기존의 문제가 뭐냐면 사주 원국에 내가 뭐 좋은 성능 좋은 에어컨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름이 와라 이렇게 취사 선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겨울이 오면 나쁘고 여름이 오면 좋고, 뭐 거꾸로 이제 뭐 성능 좋은 히터를 가지고 있으면 겨울아 와라, 난 히터가 있으니까. 그러면 또 반대 운이 오면 안 좋다고 하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저희가 항상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이 사계절을 저희가 선택을 해서 경냐하는 거죠. 이 경험들을. 자, 몇 개월 뒤면은 이제 3월, 4월 되면은 봄이란 말이에요. 누구에게나 오는 거죠. 이 사계절은. 나한테만 오는 게 아니라 상대방한테만 오는 게 아니라요. 모든 사람들이 이 계절을, 이 사계절의 순환을 계속 겪는단 말이에요. 양은 이 방향으로, 음은 이 방향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이 자연법이라는 거는 저희가 어떻게 대항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저희가 지금 겨울이기 때문에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두꺼운 패딩을 입고 히터를 켜고 있는 거죠. 왜냐면 감기에 걸릴까봐, 추우니까. 근데 그게 저희의 의지와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그냥 겨울이 왔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의 생각과 행동이 이 겨울에 맞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말씀드린 대로 몇 개월 뒤에는 또 이 봄에 맞는 생각과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사주 원국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 천간이라는 거는 나의 생각과 마음이잖아요. 나의 생각과 마음, 나의 가치관, 나의 욕망, 뭐 이런 것들이 될 수가 있겠죠. 근데 이런 것들은 수시로 바뀐단 말이에요. 이런 지지가 현실이죠, 현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나의 생각과 마음,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겨울에 하는 행동과 이런 생각, 여름에 하는 생각과 행동, 이게 다 다르단 말이에요. 계절에 따라서.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이 바뀌니까 이 저희의 생각과 가치관이 바뀐 거잖아요. 그런 행동들이. 그러니까 이런 수많은 대운과 세운을 겪으면서 여러 사람을 만나고 여러 가지를 경험하면서 저희는 그런 사회적인 기술을 배우게 되죠. 그러니까 내가 애초에 처음에 가지고 있던 이런 생각들이 아닌가? 잘못된 건가? 이럴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다르게 바뀔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이 천간이라는 거는 이 믿을 게 못 된단 말이에요. 항상 이 지지라는 현실, 이 꿈과 희망과 욕망을 갖는 건 중요하죠. 저도 그건 좋다고 보는데, 다만 너무 이 지지, 이 현실을 벗어난 그런 생각과 행동들은 위험할 수 있겠죠. 인생에 탈이 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 현실 안에서 현실 가능한 꿈과 희망을 꿔야 되겠죠. 그런 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 사주 원국을 보는 거란 말이에요. 이 자기의 그릇의 크기와 종류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거를 지키면서 이 운을 따르기 위해서 이 원국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5월에 병화가, 이게 지금 화가 이게 엄청 강하잖아요. 이 병화 자체가 애초에 이렇게 확산하고 매우 상승하고 좀 화려하고 폼나고 내가 좀 잘나야 되는 글자인데, 이런 5월의 병화는 그런 게 엄청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에 운이 해자축으로 오면은 이 해자축이라는 시간과 공간에서 이 병화가 힘을 쓸 수 있냐는 거죠. 그러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학문적인 관점이죠. 그 상대방의 질문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해자축으로 가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제 극단적인 예시를 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거꾸로 또 자월의 임수가 매우 웅축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임수는 이 병화가 거꾸로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는 글자고 실속을 매우 중요시 여기는 글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자월생이니까 엄청나잖아요. 그런 성향이 더더욱. 그런데 운이 만약에 사오미로 간다. 그러면 이 임수가 밖으로 나와야 되잖아요. 이 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병화는 거꾸로 밖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안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드라마에 그런 대사가 있었는데 제가 그 드라마 기억이 안 나는데, 너가 아무리 숨고 조용히 지내고 싶어도 세상이 너를 부르면 밖으로 나와야 된다. 드라마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게 이거죠. 지금 이 임수가 막 안으로 들어가서 막 골똘히 막 연구하고 집중하고 자기한테만 시간 쓰고 싶고 조용히 지내고 싶은데 밖에 상호미가 오니까 부르니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싫어도.
이 임수는 매우 조용히 있고 싶단 말이에요. 이런 시골 같은데 혼자 자기 방에서 연구하고 골똘히 생각하고 싶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운이 부르는 거죠. 운이 나의 의지와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이런 게.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사주 명리를 해석할 때 무슨 운을 뭐 비패마냥 취사 선택하는 것처럼 뭐 이 글자가 오면은 좋다, 이 글자가 오면 안 좋다, 이렇게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관점이 맞지 않는다는 거죠. 누구에게나 해자축이 오고요, 누구에게나 사오미가 오고요, 누구에게나 임유진, 누구에게나 신유술, 봄, 여름, 가을, 겨울은 모든 사람들이 겪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무슨 내가 사주 원국이 뭐 구조가 뭐 충신이 많아서 뭐 이 글자가 오면 안 좋고 뭐 저 글자가 오면 좋고 이런 식의 해석은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사람마다 그 기준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 뭐만 힘들면은 막 편관을 찾기 시작하고요. 뭐 편관이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이제 여기에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여기에 있는데 이 위치도 다른데 그냥 편관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게 뭐 재화가 안 돼서 이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애매모호한 사주 해석이 기준이 없단 말이에요. 기준. 저희는 근데 이제 이런 계절을 기준으로 보면 되니까 누구나 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항상 사주 원국보다 이 계절이 더 중요한 거죠. 이 계절을 따라야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주 원국과 이제 운의 관계를 저희는 정확히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되게 많죠. 지금 애매모호한 것들이. 이런 거. 막 12신살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12신살이라는 게 이 지지와 지지와의 관계를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엄청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왜냐면 지지라는 거는 현실이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천간이라는 글자들은 믿을 게 못 된단 말이에요. 나의 생각과 마음이기 때문에. 그 시간과 공간이 바뀌면 그 영향을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 지지는 아니죠. 지지는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지와 지지와의 관계를 보는 12신살은 굉장히 중요한데 이 12신살도 되게 애매모호하니까 어떤 분들은 아예 안 보시죠. 왜냐면은 이 12신살이 보는 기준이 일지와 이 띠를 가지고 보는 거잖아요. 삼합을 가지고. 근데 그게 지금 맞냐는 거죠. 그러니까 왜 월지, 항상 이 사주 명리는 이 월지가 가장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왜냐면 이 계절을 나타내기 때문이죠. 그래서 월지를 기준으로 격을 정하고 이 월지를 이제 본부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월지가 나머지 7글자를 통제하는데 왜 12신살을 연지로 봤냐는 거예요. 왜 띠를 가지고 봤냐는 거죠. 그게 이제 삼합, 뭐 사유축, 신자진. 이게 또 약간 웃긴 게 이 글자들이 각각 전혀 다른 성향을 가지고 있고 전혀 다른 이제 사계절의 순환을 하는데 그 글자들을 똑같은 12신사를 적용한다는 게 이제 더 모순인 거죠. 그리고 나서 12신사를 정하고 나서 이제 대운과 세운을 정하는 거죠. 보는 거죠.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원국에 있는 글자들을 정해놓고 이 취사 선택을 하는 거죠. 운을. 그러니까 그런 식의 접근이 애매모호하니까 아예 12신사를 아예 안 보시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12신사를 이제 월지 기준으로 봐야 된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고 이미 그렇게 적용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저희가 항상 사주 원국과 운의 관계를 명확히 파악을 하고 대운과 세운이 항상 기준이 되어서 사주 원국을 해석을 하는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의 사주를 보여드리면 임자일주시고 을축월에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개유년생이시고요. 그리고 갑진시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뭐 궁금한 건 없으신데 자기가 잘 가고 있는지 자기의 본인의 이제 대운의 흐름이 어떤지 이걸 질문을 하셨는데 지금 임술대운이세요. 임술대운. 임술. 아이고 잘못 썼는데. 이제 신유술로 갔다가 이분은 이제 사오미로 말년에 가십니다. 이제 여기가 해자축이었고 한글로 쓸게요. 그냥 해자축이고 여기가 신유술이었고 이제 말년은 이제 사오미로 이제 가시는데 이렇게 가겠죠. 지금 임술대운입니다. 이분은 지금 현재 군무원을 하고 계신 분이래요. 그러니까 보시면은 이 임수가 힘이 엄청 강하죠. 이 축월의 임수가 제왕이에요. 그러니까 해자축에서 임수는 엄청 강한데 태어난 월도 그렇고 일지도 지금 자수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힘이 매우 강하죠. 그러니까 임수라는 거는 매우 응축을 하고 매우 하강을 하고 조용하고 실속 있고 화려함과는 거리가 멀죠.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축월생이 자수에 있으니까 그런 게 더더욱 강하겠죠. 그쵸?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여기 식신이 있고 여기 상관이 있죠.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식상이 강하다고 이제 조직생활 또 직장생활 못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식상이 강해도 그런 식상적인 행위가 존중을 받고 보호를 받고 권리가 있다면
당연히 더 잘한단 말이에요. 오히려 관인보다. 관인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건데 식상은 만들어내는 거란 말이에요. 자기만의 방식을, 자기만의 효율적인 방법으로,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러니까 기존에 해왔던 방식을 뒤엎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데를 만약에 그런 데 위치에 있고 그런 데에서 이제 일을 한다면, 존중을 받는다면 더 오히려 잘한단 말이에요. 성과적인 측면에서는. 그리고 여기 보시면 겁재죠, 겁재. 그러니까 이분이 겁재니까 승부욕도 엄청 강하겠죠. 가지나 이렇게 축월의 임수가 자수에 있는데 겁재까지 있으니까 매우 지고 싶은 마음이, 지고 싶지 않은 마음이 엄청 크겠죠. 그런 겁재, 승부욕. 그러니까 이런 기질도 있고 이런 상관도 있고 식신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주를 가지고 있으면 답답한 걸 되게 못 견디겠죠, 상대방이.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관인 소통하는 사람들을 보면 답답한 거죠. 본인 이제, 그쵸? 본인이 이런 성향이 강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 축월에, 이 겨울에 가장 잘 쓰는 글자는 임수랑 정화와 기토죠. 그러니까 임수는 정제고, 정화는 정제고, 임수는 비견이죠, 비견. 요거는 정관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잘 하는 거예요. 정관이라는 법과 질서, 뭐 사회적 규범을 지키려고 하는 기질도 있고, 정제라는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거, 그리고 정제니까 편제랑 다르게 조그만 돈을 가지고 관리를 하는 거, 그런 걸 잘 하시겠죠, 기본적으로. 그리고 비견, 자기 주관도 굉장히 강하겠죠. 여기 겁재도 있으니까 더더욱 그러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실제로는 지지해서 굉장히 잘 쓰는 거예요. 근데 천간에 이런 식신, 상관의 기질도 있는 거죠. 보시면은 이게 격을 잡기가, 이게 해자축이잖아요, 해자축. 그러니까 축에서 지금 천간에 이 임수와 기토와 정화의 글씨가 없으니까 격을 잡기는 어렵지만, 이 천간을 보시면 이 간목, 식신이 이 진토에 있잖아요, 임묘진에. 그러니까 이 식신이 매우 힘이 강한 거죠. 그러니까 상관적인 기질도 있지만 이런 식신이라는 매우 어떤 거를 전문적으로 하나를 깊게 파는 그런 걸 잘 하겠죠. 그런 걸 하면 좋겠죠. 이런 진월에 있으니까. 다만 이제 이런 진이나 축에 있으니까 환절기의 계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항상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신경을 써야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 임술대운이니까, 자, 이분이 해자축에서 이 임수가 매우 활발하게 썼겠죠. 이 본인이 매우 바빴겠죠. 그러니까 학문적인 관점에서만 보면 좋다고 말할 수 있겠죠. 이 초년과 20대가 임수, 로광세로 갔잖아요, 로광세. 그러니까 굉장히 임수가 기분이 좋단 말이에요. 자기가 물 만난 물고기란 말이에요. 임수는 해자축이 좋죠. 조용하고 나서고 싶지 않고 나 혼자 골똘히 지내고 싶죠. 연구하고 싶죠. 뭔가를 파고 싶죠. 그러기에는 매우 적절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또 잘 쓰는 게 여기 똑같죠. 임수, 정화, 기토. 그러니까 뭐 관을 물어본다. 기토죠, 기토. 이분이 또 신기한 게 지금 위치하고 있으신 데가 제가 지역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시골이에요, 시골. 보니까 엄청 맞죠? 해자축에서 조용하게 임수가 자기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시간과 공간에서. 이 임술대운이란 말이에요, 임술대운. 그러니까 아직 임술대운이니까 이 신유술과 해자축에 아직 걸쳐 있죠. 그래도 이제 신유술, 그러니까 이제 점점 경금의 기운이 더 강한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는 이제 경금과 을목을 이제 써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이 을목이 힘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국에서도 상관의 기질이 있지만 이 해자축에서는 이 을목이 힘이 없었단 말이에요. 오히려 이 식신을 잘 썼었는데 여기 신유술에 오면서는 이게 이제 격이 상관격이 된단 말이에요. 이 신유술에서 이게 로광세가 되잖아요, 을목이. 그러니까 이 을목 같은 이제 상관적 기질이 더 강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뭐 좋은 점을 말씀드리면 이런 기획이나 어떤 성과를 낸다거나 이런 거에서는 굉장히 좋겠죠. 근데 이제 또 양면성이 있으니까 뭐 상사랑도 좀 더 부딪힐 수도 있고 그런 구설수에 휘말릴 수도 있겠죠. 이런 상관적 기질은 있으니까. 그래도 그나마 이걸 을목으로 쓰시니까 간목을 상관으로 쓰는 거랑은 다른 거잖아요. 을목은 굉장히 융통성이 있고 상관을 적재적소에 쓰려고 한단 말이에요, 부드럽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기질들이 다 있는 거죠, 신유술에서는. 인성을 질문한다고 하면은 이제 편인이 되는 거죠, 편인. 정인보다는 이제 편인. 이제 정인은 이제 제도권적인, 남들이 다 아는 뭐 그런 거지만 이런 편인이 강해지니까 그런 편인적인 학문, 편인적인 그런 과를 가시면은 좋겠죠, 그런 일하시는 곳에서. 그러니까 이런 편인과 이제 상관을 잘 쓰시니까 뭐 대처 능력이 엄청나게 뛰어나겠죠. 그리고 이제 어쨌든 사오미, 신유술, 이 신유술이 이분이 제 생각에 나이가 이 정도 되면은 이제 위로 올라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위로 올라갈수록 이런 상관이나 식재가 강해지면 되게 더 좋겠죠, 관인이 강한 것보다는.
왜냐면은 의사결정이 강해지고 자기가 이제 팀장급이 되면은 오히려 그런 식재가 강한 게 훨씬 잘 쓰나, 이제 좀 더 좋단 말이에요, 보면은. 그러니까 이 신유술에서도 괜찮고, 그냥 잘 가고 있으시다고 저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 사오미잖아요. 그러니까 임수가 사오미에서는 절퇴항이 되죠. 제가 말씀드렸죠. 사오미에서 절퇴항이라는 건 뒤로 물러나는 거죠. 본인이 현장직에서 이제 물러나는 거란 말이에요. 완전 뒤로 가니까 뭐 예를 들면 대기업의 회장님들 눈에 안 보이시죠? 그리고 이 사오미에서는 말년이시니까 쉬셔야 되잖아요. 잠과 휴식이 필요하다. 그쵸? 그러니까 매우 이렇게 초년에 매우 바쁠 때 로강세와 이제 이제 생육대가 오고, 그리고 말년에 이제 은퇴할 때쯤 사오미가 오니까 굉장히 흐름이 자연스럽죠. 이렇게 학문적인 관점에서만 보면은. 그래서 제가 더할 나위 없이 이 대운만 보면은 괜찮게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물론 이 긴 대운 안에서 세운이 있기 때문에 사건과 사고가 발생을 하고요. 그리고 오름과 내림을 반복을 하겠죠.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학문적인 관점에서 보면 저희가 이제 20대, 30대, 40대 막 일을 해야 될 시기에 로강세가 오고 이제 그런 생육대가 와야 좋다고 말을 하고, 이제 은퇴를 해서 본인이 힐링도 해야 되고 여행도 가고 싶고 자기 다른 취미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절대항이 오는 게 좋겠죠. 학문적인 관점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대운의 흐름을 보면 괜찮으신 거겠죠. 그리고 이런 식신 같은 경우에는 신유술에서 매우 쓰기 힘드니까 쉽지 않겠죠. 그러니까 여기 임술대운에는 임이 오니까 이제 반대편에 있는 정화는 쓰기가 어렵고, 정제보다는 이제 편제.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출납 쪽에 있으시대요. 그런 재경 쪽에서 그런 걸 하시는데 이런 큰 돈을 왔다 갔다 하니까 맞게 가고 있겠죠, 지금. 그래서 제가 흐름은 굉장히 좋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좋고 나쁘다로 얘기하는 것보다 그냥 계절에 맞게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맞겠죠. 좋고 나쁜 거는 관점이 좀, 저는 그런 관점은 좀 틀렸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 계절에 맞게 잘 가고 있으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오늘도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겠고요. 내일도 사주 예시를 다른 걸 가져와서 설명 한번 다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